근데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송재훈 변호사라던가 최명성 변호사라던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나이도 젊고 어느 정도 좀 평판도 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네. 저기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인물 중에 일부거든요. 아마 네. 개인의 어떤 음. 의지나 판단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신촌은 특히 전직 재판관 출신들이 설립을 네. 한 곳이라 네. 뭐 아무튼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웃거나 네. 웃음을 참거나 네. 귓속말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요? 네. 그리고 아, 그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네. 가능한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4시간 지날 때쯤 되니까 정기승 대법관, 전 네. 대법관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졸고 계시고 아하. 이중한 변호사는 대표 대리인이잖아요. 네네. 되게 안경을 벗어놓고 꽃받침을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집중해서 되게 듣고 있었죠. 뭔 소리가 나오나. 네. 나중에는 하도 뭐가 안 나오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까 야마가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니, 왜냐면 기사 쓰기 쉽게 네. 뭔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던져줘야 되는데 막 중원부원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이게 못 쓰잖아요. 그리고 그 장황한 것도 제대로 장황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제대로 소리를 하던가. 네. 이러면은 워딩 따서 쓰기 괜찮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쪽에서 법리를 다투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서석구를 기다리자. 아, 우리 석구 형님이 또 확실하게 거리를 던져주거든. 근데 그날 좀 약했죠.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무섭고 약했어요. 그래요? 네. 기대에 못 이 미쳤어요. 기자들의 기대를 그렇게 실망으로 만들 수가 있나? 네, 그래서 뭐 밤샘 필리버스터를 하네 어쩌네 했던 기대와는 달리. 저 솔직히 저기 자정까지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주무시는데 곤히 주무시는데. 아니 그래도 최종 변론인데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12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대충 분위기 보니까 그날은 뭐 작심하고 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끝나기 전에 마이크 한 번씩 잡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앞에서 뭐 이동흡, 정기승 또 뭐 김평우 이런 네. 분들은 길게 얘기를 좀 하고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뭐 짧게 말하겠다 이러면서 10분 안에 7분 안에 이런 식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마지막이니 한 번씩 나가서 얼굴 비추자 이런 분위기에 가까웠던 걸로. 실제로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뭐 말 많이 못했던 사람들이 아하. 자기 이름 한 번 더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서 오. 그리고 그 뭐 서석구 변호사나 뭐 다른 분들은 확실히 조금 애매한 뭐 장황한 쓸데없는 말을 좀 하시긴 했지만 네. 그 사이에 하셨던 분들은 짧긴 해도 그래도 나름 물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절차적인 거 뭐 중대성 문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 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반복됐던 법리 네. 문제. 그 와중에 법리적인 거를 그래도 강조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석구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무슨 뭐 철학책에 나올 것 같은 얘기들을 하신다고 조원용 변호사나 그날 뭐 또 이런 나왔어요. 그거 플라톤이 또 소환이 됐어요. 동굴의 이데아. 네네, 서석구 네. 변호사는 네. 또 그러셨고. 네. 뭐 어쨌든 처음에 나와서 막 변론 시작되기 전에 막 손들고 혁명가처럼 나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한 정도? 네, 그래서 변론에서의 그렇게 특이사항이 많이 보이진 않아서 아쉽지만 다행이었어요. 되게 애매하게 보통 그래도 국회 측은 나름의 파트를 나눠서 뭐 맨 처음에 누가 하고 그다음에 파트별로 누가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대통령 측 그 피청구인 측은 정말 대부분 다 자기 할 말 위주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통상 국회 소추인단 쪽 하는 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기사를 봐도 그 다음 아침에 기사나 저녁에 뉴스를 봐도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여기는 이게 기본적인 롤 분담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중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 파트만 한 것 마냥 예산 관련돼서 그것만 하고 막 저는 그 부분만 하길래 다른 부분은 다른 변호사가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 때마다 네. 각자 대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뭐 다른 변호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뭐 그건 그분 생각일 거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걸 최종 변론에서 네. 전혀 뭐 준비된 것도 정리된 것도 아니고 굳이 이중환 변호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이게- 거에 더 궁금한데 이게 특검이 지금 활동이 사실상 종료가 됐지만 이규철 특검보가 대변인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면 아 그거는 그 수사관이나 특검이 하니까 맞아.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기자 욕 나오지 진짜. 그러니까 뭐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 아니면 뭐 우리는 조율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뭐야? 각자 대리라 저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변론에서 그래서 그 변호인들끼리 나온 얘기가 많이 알려졌는데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재심 청구해야 된다. 맞아. 뭐 다시 변론 재개해야 된다. 이건 물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인데 네.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변론 종결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다시 의견서를 냈을 때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을 했겠죠. 음. 아무튼 그렇지만 이중환 변호사는 끝까지 미소 천사였던 걸로. 아 그래요? 그렇게 미소를 많이 줘요? 브리핑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꽃미소를 날리는지 그리고 그날도 늘 자신 있으시고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 저도 몇 번 브리핑하면서 봤는데 네. 제 느낌이 어땠냐면 네. 늘 자기와 같이 일하는 그 다른 대리인들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잠깐 이렇게 염화미소처럼 이렇게 웃고 막 이런 소리를 내시고 그 각자 대리라는 표현이 좀 더 짙어진 게 김평우 변호사 등장한 이후로 맞아.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발언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각자 대리라 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뭐 아하. 그분 생각일 거다. 뭐 예. 그런 위주로 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 풀리죠. 최종 변론 그 하고 나서 모든 그 뉴스라든가 여기에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 이 이른바 그 대처 방안을 두고 경론 혹은 뭐 분열 뭐 이런 식으로 보도도 몇 가지 나왔어요. 순서 때문에도 뭔가 뭐 그러니까요. 좀 오갔다는 얘기들도 많이 네. 나왔고. 처음에 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하도 뭐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나 조원용 변호사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예 이정미 재판관이 언제부턴가는 뭐 이중환 변호사한테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중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야? 그런데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 뭐 정치인 아, 출신이잖아요. 네네네네. 그쪽한테 아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날 최종 변론하는 날도 재판관님이 정해주시죠라고 했는데 네. 그 한 분의 당뇨 질환 때문에 순서가 또 바뀐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쉴드를 쳐야 될 사람이 뭐 쉴드라기보다는 각자 대리의 대상이 좁았다면 네. 나중에는 그냥 아예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쪽팔릴 거예요. 표정에도 쪽팔린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법조 다 법조인인데 그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 날까지 기자 여러분이랑 이렇게 자주 보니까 정이 들었다. 검사 시절에 기자들 자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드니까. 네. 근데 자주 보니까 너무 정이 들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기자들하고 정말 정이 들고 뭔가 끈끈한 어떤 그런 그 유대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특검 마지막 그 맞아. 이규철 그 정례 네네네. 브리핑이었지. 이중환 변호사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검 마지막 출근 날 기자들 질문이 네. 너무 나긋나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일견 이해가 되는. 네. 그런데 이중환 변호사가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라고 했을 때 다들 반응은 피식. 그리고 그날 아주 국회 소추위원 단측은 좀 이르다 싶을 정도로 축제 분위기랄까요. 브리핑을 할 때 네. 뭐 자신만만하게 다 올라와가지고 그때 그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다 올라오고 그 황정근 변호사 대리인단 변호사 네.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다라고 이렇게 다 브리핑을 했어요. 그날은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새로운 쟁점이 나온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뺏겼어요. 다른 기자한테.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한데 특검 연장 관련해서 왜냐면은 그게 대부분 생중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질문 별거 안 나올 거면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에 대해서 물어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네. 먼저 다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 아 권성동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니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은근히 센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 대답은 국회로 돌아가서 정치부 기자한테 하겠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거기에서. 그렇지. 센스 있네. 그 중간에도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야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라거나 네. 이럴 때에는 권성동 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춘석 의원이 다시 반박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황정근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약간 그랬어요. 근데 권성동 위원장이 실제로 울먹인 건 맞아요? 저는 근데요. 네. 울먹이긴 했는데 네. 약간 살에 걸린 느낌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감정이 울컥했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게 길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살짝 저는 복받친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요? 감정적인 건 있었을 텐데 맞아. 울먹였다 정도까지는 복받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진짜 막 울먹여서 막 좀 이렇게 애잔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네. 권 위원장님 듣고 계신가요? 전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랬다고 안 했고. 아니 약간 그 저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흐름을 쭉 보다가 갑자기 이게 턱 걸려서 왜 뿔뚝 튀어나온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왜? 그러니까 누구도 왜? 라는 반응을 안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 뭐 국민이 땀 흘려 뭐 이런 대목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생각하는 국민이 달랐을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아직도 권성동 의원 그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그 MB 정부 자원외교 관련해서 네. 청문회 있었을 때. 네네네. 그때만 해도 아주 완강하게 정부를 옹호하고 그렇게 어깃장 놓고 그때는 민주주의 어디 갔었고 피땀 흘려 이룩한 피 같은 세금들이 새갈 때는 어디 가서 뭘 사실 하다가. 뭐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박근혜 탄핵 이 정국이 아니었다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어떤 그런 많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호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행적을 보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했다라고 네. 하니까 권성동 위원장의 그렇다고 뭐 잘못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실드를 칠 수는 없겠으나 네. 그 현장에서는 진짜로 아까는 뭐 농을 쳤지만 울컥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동안 고생은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네. 악어의 눈물 같은 느낌이 있을 생뚱 수도 있어요. 약간 생뚱맞았다 이런 제 생각과 느낌을. 아니 좀 벅찬 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끝났다. 끝났어. 막 이러고 사실 내가 이것만 읽으면 돼.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 그 정도 갖고 울먹하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그거는-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선거운동 하러 가야 되거든. 어쨌든 비박계잖아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 시절에 그 분당 한해 만해갖고 아무튼 그 친박들한테 당했었던 그 수모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수모 많이 당했죠. 공천 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김 때문에 동료 그러니까 비박계 의원들이 당했었을 그 핍박과 고통 이런 것들이 뼈에 사무쳤을 텐데 이 필름처럼 네. 싹 지나갔겠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복수의 마침표를 찍는구나. 거기서 오는 복수라니 권성동 의원을 어떻게 정정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 일에 그래서 아마 그 핍박받던 당내에서 같은 당이었을 때 핍박받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 그렇게 네. 울컥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되는데 막 중원부원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이게 못 쓰잖아요. 그리고 그 장황한 것도 제대로 장황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제대로
소리를 하던가 네. 이러면은 워딩 따서 쓰기 괜찮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쪽에서 법리를 다투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서석구를 기다리자. 아 우리 석구 형님이 또 확실하게 거리를 던져주거든. 아 근데 그날 좀 약했죠. 약했어요. 아 전반적으로 서석구 약했어요. 그래요? 네. 기대에 못 이 미쳤어요. 기자들의 기대를 그렇게 실망으로 만들 수가 있나? 네, 그래서 뭐 밤샘 필리버스터를 하네 어쩌네 했던 기대와는 달리. 저 솔직히 저기 자정까지는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주무시는데 곤히 주무시는데. 아니 그래도 최종 변론인데 아,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12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근데 대충 분위기 보니까 그날은 뭐 작심하고 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끝나기 전에 마이크 한 번씩 잡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앞에서 뭐 이동흡, 정기승 또 뭐 김평우 이런 네. 분들은 길게 얘기를 좀 하고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뭐 짧게 말하겠다 이러면서 10분 안에 7분 안에 이런 식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마지막이니 한 번씩 나가서 얼굴 비추자 이런 분위기에 가까웠던 실제로 걸로.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뭐 말 많이 못했던 사람들이 아하. 자기 이름 한 번 더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서 오. 그리고 그 뭐 서석구 변호사나 뭐 다른 분들은 확실히 조금 애매한 뭐 장황한 쓸데없는 말을 좀 하시긴 했지만 네. 그 사이에 하셨던 분들은 짧긴 해도 그래도 나름 물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절차적인 거 뭐 중대성 문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 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반복됐던 법리 네. 문제. 그 와중에 법리적인 거를 그래도 강조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석구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무슨 뭐 철학책에 나올 것 같은 얘기들을 하신다고 조원용 변호사나 그날 뭐 이런 또 분들. 나왔어요. 그거 플라톤이 또 소환이 됐어요. 동굴의 이데아. 네, 서석구 네. 변호사는 네. 또 그러셨고. 네. 뭐 어쨌든 처음에 나와서 막 변론 시작되기 전에 막 손들고 혁명가처럼 나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한 정도? 네, 그래서 변론에서의 그렇게 특이사항이 많이 보이진 않아서 아쉽지만 다행이었어요. 되게 애매하게 보통 그래도 국회 측은 나름의 파트를 나눠서 뭐 맨 처음에 누가 하고 그다음에 파트별로 누가 이렇게 근데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송재훈 변호사라던가 최명성 변호사라던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나이도 젊고 어느 정도 좀 평판도 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네. 저기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인물 중에 일부거든요. 아마 네. 개인의 어떤 의지나 판단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신촌은 특히 전직 재판관 출신들이 설립을 네. 한 곳이라 네. 뭐 아무튼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웃거나 네. 웃음을 참거나 네. 귓속말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요? 네. 그리고 아, 그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네. 가능한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4시간 지날 때쯤 되니까 정기승 대법관, 전 네. 대법관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졸고 계시고 아하. 이중환 변호사는 대표 대리인이잖아요. 네네. 되게 안경을 벗어놓고 꽃받침을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집중해서 되게 듣고 있었죠. 뭔 소리가 나오나. 네. 나중에는 하도 뭐가 안 나오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까 야마가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니, 왜냐면 기사 쓰기 쉽게 네. 뭔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던져줘야 하는 정도였는데 대통령 측 그 피청구인 측은 정말 대부분 다 자기 할 말 위주로 자기가 강조하고 아니, 싶은 거 통상 국회 소추인단 쪽 하는 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기사를 봐도 아. 그 다음 아침에 기사나 저녁에 뉴스를 봐도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여기는 이게 기본적인 롤 분담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아, 실제로 맞아. 그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 파트만 한 것 마냥 예상 관련돼서 그것만 하고 막 저는 그 부분만 하길래 다른 부분은 다른 변호사가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 때마다 네.
각자 대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뭐 다른 변호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뭐 그건 그분 생각일 거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걸 최종 변론에서. 네. 전혀 뭐 준비된 것도 정리된 것도 아니고 굳이 이중환 변호사가 나와서 브리핑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이게- 거에 더 궁금한데 이게 특검이 지금 활동이 사실상 종료가 됐지만 이규철 특검보가 대변인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면 아 그거는 그 수사관이나 특검이 맞아, 하니까 맞아.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기자 욕 나오지 진짜. 그러니까 뭐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 아니면 뭐 우리는 조율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 아니고. 그건 또 아니고 그냥 그게 뭐야? 각자 대리라 저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 변론에서 그래서 그 변호인들끼리 나온 얘기가 많이 알려졌는데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재심 청구해야 된다. 맞아. 뭐 다시 변론 재개해야 된다. 이건 물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인데 네.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변론 종결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다시 의견서를 냈을 때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을 했겠죠. 음. 아무튼 그렇지만 이중환 변호사는 끝까지 미소 천사였던 걸로. 아 그래요? 그렇게 미소를 많이 줘요? 브리핑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꽃미소를 날리는지 그리고 그날도 늘 자신 있으시고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 저도 몇 번 브리핑 와서 봤는데 네. 제 느낌이 어땠냐면 네. 늘 자기와 같이 일하는 그 다른 대리인들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잠깐 이렇게 염화 미소처럼 이렇게 웃고 막 이런 소리를 내시고 그 각자 대리라는 표현이 좀 더 짙어진 게 김평우 변호사 등장한 이후로 맞아.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발언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각자 대리라 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뭐 아하. 그분 생각일 거다. 뭐 예. 그런 위주로 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 풀리죠. 최종 변론